안녕하세요. 뉴욕교회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10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선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56%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0.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0% 상승했습니다. 이날 헬스 관련주가 1% 하락했고요. 그 외 에너지, 산업, 유틸리티, 그리고 소재 관련주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10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날 개장 전에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이제 웃돌면서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10월 신규 고용이 53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다우존스가 조사한 시장 예상치는 45만 명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9월 수치도 지금 19만 4천 명이었던 것이 이게 31만 2천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수치도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4.6%로 나타났는데요. 4.6%는 전달 기록한 4.8%보다 이제 낮아진 수준이고 시장이 예상한 4.7%도 밑돈 겁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전달보다 0.4% 올랐고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4.9% 올랐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불합하는 수치입니다. 일단 민간 부분 고용이 지금 60만 4천 명 증가했고요. 다만 이제 정부 부분 고용은 7만 3천 명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이 점차 이제 그동안 많이 줄었던 것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후 잃어버린 일자리를 이제 420만 명 가량 아직 못 채운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증가한 고용분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 가져왔는데요. 우선 레저나 접객 부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16만 4천 명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도 10만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도 6만 명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운송이나 이 창고 부분 일자리는 5만 4천 명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운송과 이 창고 부분 일자리는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제품 생산 같은 이제 건설이나 제조업 등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부분에서 주목할 증가가 나왔다라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회복하는 또 하나의 신호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분이 지금 6만 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도 이제 4만 4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바이언 스원크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잦아들고 이번에 나온 수정치 8, 9월 수치가 모두 상향 수정됐는데 그 수정치를 고려할 때 경제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파동이 있는 동안 전이 위험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동안 소비가 좀 위축되는 면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고용 자체는 이제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시 고용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여기 보시면 전달보다 0.4%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이제 4.9% 올랐습니다.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날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것에 이제 부합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수치는 전달에는 한 4.6%를 기록한 데서 더 높아졌습니다. 코너스톤 웰스의 클리프 호지 씨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날 예상보다 더 좋은 고용 보고서에 환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산업 전반에서 모두 고용이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고용이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조업 부분 고용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봤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씨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회복이 이제 트랙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다만 완전 고용으로 가기까지에는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뉴스와 함께 이번 강한 고용 보고서가 공급망 문제의 일부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일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제 재개 거래를 다시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서 이제 그 치료제 효과가 90%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화이자 주가가 이날 10% 이상 올랐고요. 반면 이제 최근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던 머크사의 주가는 이날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머크의 주가가 하락한 데는 이날 화이자의 주가가 이제 먹는 치료제 자체가 입원율이나 아니면 사망률을 89%가량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머크사 같은 경우는 입원율과 사망률을 한 50%가량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그 치료제가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머크 주가가 하락하고 화이자 주가는 오늘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날 화이자가 이 같은 발표를 하고 나서 몇 시간이 안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이 새로운 화이자의 알약을 행정부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화이자 그 먹는 치료제를 전날 밤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수백만 도스의 그 알약을 확보를 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FDA 국장이자 화이자의 이사인 고틀리브 씨가 그 코로나가 미국에서는 내년 1월까지 이제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제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민간 부분에도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코로나19가 미국에서는 적어도 이제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의무 조치가 이제 바로 이번 팬데믹이 막바지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월 4일이 되면 1월 4일까지 이번 팬데믹이 아마도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은 끝이 나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이제 풍토병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먹는 치료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 재개와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항공주와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이 각각 7%,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사죠.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 모두 8%,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엑스페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15% 이상 올랐는데요. 경제 재개에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수혜주였던 펠로톤의 주가는 오늘 30% 이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데다가 아무래도 이날 그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 등 리플레이션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이 펠로톤과 같은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S&P 500 지수는 2% 상승했고 그리고 다우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가량 오르면서 4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음식료 가격이 1년 동안 30%나 올랐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UN의 FAO의 식품 가격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 가격은 2011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음식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10월에만 밀 가격이 지금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해바라기, 대두, 팜 가격도 오르고 다 올랐네요. 다음 기사는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는 기사입니다. 이 소식은 이제 오늘 장중에 나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임기가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나 11월쯤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이제 백악관으로 불러서 각각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사에 보시면 이제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연준 의장을 누굴 지명할지와 관련해서 이들을 각각 면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각각 면담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는 이제 파월이 거론되고 있는데 브레이너도 마찬가지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만약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되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부의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싱턴과 월가에서는 수일 내에 재지명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을 재지명할지 아니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할지가 며칠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동안 계속 시장을 짓눌러 왔던 요소인 만큼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아무래도 그 물가 지표를 보고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관련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